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요즘 슬로우 리딩이라는 게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오로지 책 읽기에만 집중하는 독서법인데요.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게 책만 강제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속도를 내고 달려가다가 좀 브레이크를 밟고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신호등은 늘 바뀌기 마련이죠. 늘 빨간불일 수도 없고요. 늘 초록불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리딩은 좀 신호등을 밝게, 고장난 신호등을 밝게, 환하게 좀 펴준 것 같은데요. 슬로우 리딩이 이 12월에도 조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한 흐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12월 첫날 화요일 시작을 해볼게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강재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2월 첫날 처음으로 오셨는데 코스피가 모처럼 좀 올랐어요. 어제는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20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좀 빠졌던 종목들이 올랐다기보다는 한중FTA의 좀 기대감으로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 종합지수가 상당히 크게 올랐던 시장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 것 같고 이제서 이제 12월 달 중순부터는 상당히 반등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시청자님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만나보고 좀 구체적인 진단도 함께 들어갈 텐데요. 먼저 시청자님 만나겠습니다. VVIP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파주입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화 주셨죠? 예, 예. 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네, 50대 남성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예. 그럼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 가까이요? 예, 예. 2년 좀 넘으셨는데, 예. 그러면은 40대 때 시작을 하신 거죠? 예, 예. 어떤 계기로 좀 주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아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했습니다. 네. 좀 아는 분이 수익을 많이 내셨나 봐요. 그렇게 썩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럼 시청자님은 어떠셨어요? 좀 수익을 내셨나요, 2년 동안? 그래도 적자는 안 봤어요. 그러세요? 수익을 네. 보셨구나. 예. 혹시 주식 말고 다른 재테크도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요것만 이제. 네, 그럼 예. 지금 주식만 100% 하고 계시고, 예. 혹시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제약주는 제약주, 바이오주, 이렇게 그런 자동차주 같은 것도 있고 봐가지고요. 이렇게 좀 주도주 같은 걸 이렇게 사는 편인데 그래도 이 팔을 때 좀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보는 그러면 어디서 예. 얻는 거세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조금 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보통 방송에서 많이 봅니다. 예, 토마토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기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추천주를 참고하시는 거죠? 예. 네. 혹시 그럼 좀 단기로 접근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전에는 단기로 하니까 좀 수익이 남았는데요. 네. 중장기로 하니까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예, 단타를 좀 할 때는 그래도 좀 따니까 조금 남더라도 이렇게 파니까 그래도 좀 수익이 남았는데 네. 조금 중장기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새 같으면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 시장이 좀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손실이 커서 종목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지금 예. 전체적으로 종목이 한 10%에서 50%까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예.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시청자님과 또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좀 손실이 커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좀 손절을 하기도 힘들고 또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필요한 팁이나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 계좌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 종목 같은 경우에 계좌를 받게 되면 지금 딱 이런 형태의 종목들을 많이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아마 초반에는 수익을 보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적절하게 손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주식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종목에 대한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기적인 물질 같습니다. 상당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손절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손절을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손실 발생했을 때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손실 난 종목은 자꾸 계좌 수에 대한 종목이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고 수익이 난 종목들은 자꾸 수익 실현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들은 보통 비중이 상당히 적게 되죠. 이게 보통 개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실이 큰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높고 수익이 난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밖에 안 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가 매매의 어떤 패턴 자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방송과 뉴스에 의한 매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습니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뉴스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매를 했을 때 매도 타이밍 자체를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개인들의 거래량이 실리게 됐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매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 의한 매매, 개인민들의 매매 형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매매할 때 상당히 매매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당히 그 기대감 때문에 연초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장이 좋았었죠. 중장기로 매매할 때는 그때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시점부터는 중장기 매매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상당히 짧게 매매해서 빠졌을 때 매수하고 올랐을 때 파는 전략이 상당히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방송과 뉴스에 대한 매매는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매체를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런 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뉴스가 정보가 아니라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인터넷상에 이런 기사나 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없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다 라고 했을 땐 가감하게 매수. 하지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고 정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그런 경우에 매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뉴스가 뜨고 나면 정말 이 정보가 맞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늦다라고 판단하시고 반대로 매매하신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그리고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도 지금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VVIP님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예, 현대차고요. 네. 20%요. 네. 17만 원. 네. 그리고 삼성물산 18만 3,400원이요. 네, 다음으로 대우 인터내셔널 27,700원, 차바이오 16,500원, 대부 시스터즈 54,700원이요. 네, 20%씩이요. 네, 지금 5종목을 다 20%씩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10%에서 50%까지 손실을 보고 계세요. 특히 이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지금 5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대부분 좀 연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최근에 6개월 전에 6개월 이상 좀 걸린 종목들도 있는데 삼성물산은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거죠? 예, 삼성물산은 이제 네. 삼성물산으로 했는데 이걸 좀 이제 조금 손해 보고 있었는데 저걸로 바뀌는 바람에요. 네.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과장님 직접 만나보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끊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물어보세요. 예. 네. 종목 점검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가 밀렸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밀렸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들어가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당히 호재가 나왔을 때 같이 따라잡아서 손실난 종목도 한두 개 정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장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12년도가 순이익 피크였습니다. 9조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8조, 2014년도 7조, 2015년도 6조,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매출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했을 때가 아마 이때 2014년도 말이나 2010년도 초쯤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시게 되면 아마 이때쯤으로 매수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때쯤으로 주가가 하락,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가 실적이 피크를 찍고 회사가 점점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적도 점점 꺾이는 추세다. 그래서 요 타이밍 자체가 물론 반타적으로 이렇게 짧게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었겠지만은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시점에 들어간 겁니다. 이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외국계와 기관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계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통상 개인들이 매매할 때 많이 빠졌다 싶으면 이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빠지면 또 물타기 하고, 빠지면 또 물타기 하고 하면서 개인들은 자꾸 잔고가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자꾸 까이게 된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매출 자체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은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배당 수익이라든지 신차 효과로 인해서 아마 연말쯤 돼서는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 자체는 길게 보지 않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격 자체는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사이에서 됐다고 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수익이 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역시 연초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9%인데 3분기 순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일회성 요인인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게 크게 발생했습니다. 아마 일회적인 비용,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든지 영업과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번쩍했을 때 매도하는 게 좋았겠죠. 근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그 바이오 에픽스라는 그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이오 사업을 본격하게 진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그룹에 대한 종목도 상당히 주가가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보시고 길게 매매하신 스타일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보셔도 특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인터내셔널 보시게 되면 한 30%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전에 매수하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예, 한 그쯤 됩니다. 6개월 조금 한 6, 7개월 정도. 조금 물타기 했어요, 이게. 예. 다른 종목들도 물타기 하신 종목들이 혹시 많이 있으신지 기억나는 물타기 좀 꾸준히 하는 종목. 현대차도
그렇고요. 예. 예, 거의 다 물타기를 조금씩 했어요. 예. 좀 많이 떨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조정 살짝 나왔을 때 따라잡는 확률과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을 물타기해서 종목을 뭐 소위 말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전자가 더 높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빠지는 종목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보통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기관 쪽 매매라든지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매매 자체를 패턴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쳐야 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상당히 놓쳤습니다. 저 같으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겠지만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작년 보시게 되면은 20조 이렇게 나오죠. 20조 올해는 1조 8천억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3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2%대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재무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안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채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 자체가 너무 고비용에 어떤 재무구조 자체를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어떤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극복이 되는 데는 상당히 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를 바꿔야 될 거고 어떤 상당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상당히 순이익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앞으로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지속적인 수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그때 이후로도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가 기관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들 매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 항상 나오는 패턴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지. 자, 이때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고 더 올라갔다 생각하고 또 빠집니다. 이렇게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이 안 되니까 빠지는 겁니다. 예. 기관은 오로지 실적만 가지고 실적에 의한 입각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 매매도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12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짧게 매매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한번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엔 장기적으로 쭉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보시게 되면 한 30% 먹고 나서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을 때 그 종목이 2배 이상 날아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그 타이밍은 보통 1, 2분기 때 많이 나옵니다.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수가 있는 종목이죠. 올해 초 이후에 2월 달에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레포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바이오텍 얘기 상당히 많이 들렸었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전개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5개 이상의 임상 진행 중에 있는 어떤 바이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한미약품의 목표가 하향에 따른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복불복이다. 그래서 목표가 없이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면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할당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브시 서치 보겠습니다. 이건 언제쯤 사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게 3월 정도에 샀습니다. 2, 3월 정도에. 올해 3월이요? 예. 끝에 중국으로 막 진출한다고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했는데 손절을 제가 못 했어요. 사자마자 그러면 자꾸 수익 마이너스 난 상태였나요? 예.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막 떨어지기 시작.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물타기는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추가 매수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요거는 그냥
그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포트 중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작년이 매출 피크였습니다. 2014년도 당기 순이익 313억 나왔고, 이때 쿠키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달성을 했죠. 2014년도 223억, 점점 증가하다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3월부터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간혹가다 실적이 나오는데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아마 3월 달에 매수했다고 하셨으니까 6월 달쯤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거고, 또 2분기 실적 8월에 한번 발표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간과하신 거죠. 정말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더니 마이너스 50%까지 갔습니다. 3분기 실적도 역시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았었고요. 과연 12월 실적이 좋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신작이 나온 것들이 크게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키런 2 2016년도에 아마 출시된다고 하는데, 실적이 뭐 이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잠깐 반등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 그때가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초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흥행을 할지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진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이런 기대감, 뉴스에 의한 이런 매매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됐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목, 예. 네,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대체로 좀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삼성물산도 좀 반등할 것으로 봤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반등 시 매도 관점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1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차바이오텍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부시스터즈는 좀 반등 시 빨리 매도 관점을 제시해 줬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손절을 타이밍을 좀 놓치셔서 좀 손실이 크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진단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제가 요걸 한참 요게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는 건데요. 네. 예, 요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게 조금 많이 요걸 이제 결정하겠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기 뭐야 그 다른 거 한두 개 정도 더 봐도 되나요? 다른 종목이요? 예. 서울식품 같은 경우. 네, 서울식품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기업 정보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요것을 제가 하나 봤었는데요. 네. 요거는 한 조금 샀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다 우선 전량 매도한 상태신데 지금 이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 그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할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예. 과장님.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네. 실수입니다. 상당히 이거 실수이고요.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종목들 5개 종목을 다 포트를 다 매도를 해가지고 신규 종목 들어가는 건 상당한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이 종목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현금을 발생시켜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거기서 수익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발생했을 때 손실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면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이나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거 궁금한 게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다고 한다면 좀 제가 전략을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식품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실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과장님께서 이따 또 방송 끝나갈 때쯤에 전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또 추천 업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게시판에서는 종목 진단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도 진단이 들어왔고요. 또 진단 요청이 들어왔고요. 뉴프라이드, 또 K사인,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LG생명과학 정도 들어왔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증권통과 아자아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올게요.